자, 이제 아시아컵이 열리는데 네. 지금 상황이 점점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 로스터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게 좀 가고 있어서 그래서 좀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평가전 4경기 이후에 네. 야 희망을 봤다 음. 기대된다 이제 이게 기본이었다면 네. 최근에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아시아컵의 전체적인 어떤 프리뷰 그리고 우리가 만날 상대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총망라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중국 기자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네. 네. 지금 그 한국은 대표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이번 아시아컵 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열립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8월 1일 새벽 비행기로 출국을 했고 뭐 그 전에 취재진과 인터뷰도 가졌었고요. 지금 이제 제다에서 현지 적응 훈련 하면서 시차 적응도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느낌이고 16개국이 출전하고요. 4개 팀씩 조별 예선에서 이제 와일드카드전 거쳐서 8강전 거쳐서 우승팀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 조에 3위까지 토너먼트 라운드 가고 말씀드렸던 그 와일드카드전 2, 3위들이 와일드카드전 치르고 8강에서 각 조 1위들과 만나는 형태입니다. 요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8강 진출이 그럼 막 4개 팀인데 그럼 각조 1, 2위가 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조 1위는 직행을 하고 2, 3위가 다시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해서 8강의 어떤 주인공을 가리게 되죠.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시스템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와일드카드전 배정은 A조, B조가 묶이고 C조, D조가 묶여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A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A조 2위를 하면은 B조 3위랑 네. 와일드카드전 붙고 A조 3위를 하면은 B조 2위랑 붙습니다.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제 아시아컵 개요를 네.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조편성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조편성입니다. 전체적인 16개 팀의 조편성인데 지금 이제 관로안의 숫자는 어제자로 발표된 기사화를 하셨습니다만 피바에서 공식적으로 된 이 파워랭킹 숫자입니다. 자, A조 우리가 속해 있는 호주, 레바논, 카타르, 한국인데 아니 우리가 꼴찌예요. A조에서 10입니다. 그 전에 파워랭킹에서 우리가 9위였거든요. 그리고 네. 카타르가 제가 기억하기로 15위였나? 네. 그랬는데 밀렸어요. 예, 뭐 카타르가 개최국인 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력 이때 선수들이 얘기했지만 돌아왔죠. 예, 들어오는 점 타일러 해리스도 뛰고 뭐 이런 점까지 반영이 된 것 같고 예, 한국은 좀 밀렸고 B조, C조, D조는 요렇다. 예,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조 편성이 좀 잘못됐어요.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이 죽음의 조, 흔히 말하는 죽음의 조에 걸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그 6년, 그러니까 2019 농구 월드컵 이후에 우리는 국제대회에서 다 참사를 겪었어요. 아시안 게임은 여기 평가에 안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3년 전, 그러니까 그 자카르타 아시아컵 때 8강에서 뉴질랜드에 패배를 했습니다. 뭐 뉴질랜드에 패배했다고 해서 뭐 뉴질랜드 강한데 왜 그 참사야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당시 뉴질랜드는 일단 뉴질랜드 자체가 아시아컵에 풀 전력을 내지 않고 일단 그때 대학생들이 주축이었었어요. 맞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 프로에서 잘하는 선수들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 위주의 그 세대 교체 팀이어가지고 우리가 못 잡을 팀이 아니었었습니다. 잡을 근데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 문제가 많았죠. 허운 선수는 코로나 그리고 부상이 있었고 그리고 이대성 선수, 최준용 선수가 그때 이제 파울 트러블과 테크니컬 파울 누적으로 이제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에 경기 졌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월드컵에 또 코로나 때문에 불참을 했죠.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야 이전이었나요? 하여튼 이후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바 랭킹에서 뚝뚝뚝 떨어졌었어요. 거의 30위 아래로 수직 하락하면서 포트 3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포트 3로 이제 배정이 돼서 1포트에서 호주, 2포트에서 레바논, 그리고 심지어 4포트에서 진짜 가장 만나지 않았어야 될 카타르를 만나게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포트에 속해가지고 죽음의 조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게 B조만 봐도 일본, 이란이 확실히 2강이라는 게 딱 느껴지고요. 그 C조를 보면 중국과 요르단이 2강이라는 게 느껴지고 사우디나 인도는 좀 약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그 네. D조도 뉴질랜드, 필리핀 그리고 대만은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고 이라크 좀 약하죠. 이게 사실 2강이 딱 묶여 있는데 A조만 지금 완전히 죽음의 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과연 8강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진짜로 말 그대로 웬민님 말씀대로 죽음의 조 같고요. 찝혀서 죽음의 조 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이제 랭킹 관리를 못했다. 네. 관리를 못. 못한 그런 이제 인재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국제대회도 못 나가고 성적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랭킹이 떨어지고 랭킹 떨어지니까 포트 3에 배정이 되고 포트 3에 배정이 되니까 포트 1, 2의 강팀을 만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그 19년 아시아컵 이후에 이제 뭐 이후에 그 이제 코로나 때 결국 우리가 아예 불참했잖아요. 한번 그렇죠. 예, 코로나 이슈로. 근데 그게
게 되게 컸어요. 엄청 컸죠. 그러니까 피바에서도 이 대한민국에 대한 좀 인식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 좋아요. 네, 한국에 대한 아, 인식이. 좋을 수가 없죠. 네, 되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좋게 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월드컵도 못 나가고 뭐 올림픽에 원래 못 나갔지만 월드컵도 아예 못 나가면서 피바랭킹 쭉쭉 내려가고 포트 내려가고 그런 거 결국에는 그냥 그때는 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그냥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그냥 지금 우리가 묶이는 꼴인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뭐 코로나 이슈 없으니까 좀 꾸준하게 나가야죠. 지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 문제가 좀 많다라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A조에 속해 있고, 자 A조에 속해 있어서 일단 예선 통과가 가장 큰 핵심 변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팀 10인 로스터와 일정입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네, 하죠.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상대들을 저희가 조별리그에서 만날 상대들을 한 팀씩 차례대로 네, 경기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 자, 호주입니다. 8월 6일 오후 5시에 만나는 호주입니다. 자, 호주 10인 로스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쭉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에 포인트 가드 선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호주가 콜로라도 대학이랑 그 이제 자국에서 연습 경기를 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그 선수가 십자인대 부상 빠지면서 다른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로스터에 좀 조시 베넌이 새로 들어온 선수고요. 좀 변화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 팀은 호주 하면은 다들 이제 바로 떠올리실 이미지긴 합니다만 역시 이 피지컬과 힘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잭 맥베이 이 선수 진짜 무서운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도 그렇고 호주 자체가 지금 저희가 신장도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만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파워 좋고 외곽도 과감하게 많이 던지는 이런 이제 또 파이브아웃 농구를 하기 때문에 이 팀 상대로 이 약간 역부족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버티느냐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점수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대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마진을 어느 정도 잡냐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 그 점수는 사실 괜찮거든요. 왜냐면 레바논 카타르랑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예를 들어서 진짜 최악의 경우에 호주가 3승을 하고 호주 3승은 사실 최악의 경우는 아니죠. 상수인데 그 이후에 레바논 카타르 우리가 같이 막 1승 2패 뭐 이렇게 엮인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럼 다자간으로 들어가서 사실 호주는 예외가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호주전은 어떤 태도로 우리 어떤 자세로 치러야 되는 것이냐. 만약에 막상 경기를 했을 때 좀 해볼만 한데? 싶다가 후반에 갑자기 빵 하면서 밀리면 우리는 출전 시간 관리도 못 해주고 또 경기는 경기대로 지고 그러니까 얻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때 이게 첫 번째 경기여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걸 어떻게 치르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호주전은 결과는 사실은 의미 없고, 예. 결과는 의미 없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긴 해야 된다. 왜냐면 그 기세라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이래서 재고 말고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백투백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체력 조절이라든가 출전 시간 조절을 해줘야겠지만 실제로 호주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이 하루 있죠. 쉬고 이제 그 다음에 카타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컨디션을 올려놓긴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예방 주사 맞는 그런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잘 안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각오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힘 빼면서 그냥 대패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구나 하고 이제 카타르를 만나야 되는 거라고 봐요. 거라고 보고 지금 호주는 정말 로스터상 지금 NBA 선수들은 없지만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강합니다. 네. 이 선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호주 리그에서 또 막 베스트라고 또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호주는 아시아컵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2연패 팀이고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 자체가 그리고 사이즈 자체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지지 않는 너무 자신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좋은 경기를 해야겠다. 되게 어려운 거긴 한데 근데 뭐 1차전에서 만나게 됐으니 일단 그건 잘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게다가 같아요. 이제 호주의 지금 수비 강도가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장난 아니죠. 기본적인 어떤 수비의 조직력은 호주 농구는 원래 굉장히 조직적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능력의 조직력을 더한 그런 이제 농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수비력이 있고 압박 능력이 있고 몸싸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개개인별의 어떤 수비도 굉장히 좋고 대시 다니엘스 같은 선수는 지금 주목하는 어떤 재능이고 그 수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어떻게 좀 피하면서 우리의 공격을 가지고 가느냐가 호주전의 관건인 것 같고 다는 이제 주전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면서 그렇죠. 체력 조절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전투력을 같이 끌고 가는
때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한 경기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중, 여준석, 이정현이 핵심 3명의 출전 시간을 막 평가전 때처럼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몸 풀고 현지 경기 적응하고 볼도 좀 적응하고 코트 적응까지도 하는 그 정도 선이면은 맞지 않나. 네, 라는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호주전이 좀 예방 주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높이에서 우리가 약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는 아마 스위치 디펜스를 굉장히 많이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간을 내주지 않는 그런 수비가 기본 틀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뭐 기민한 패싱이라든가 아니면은 디테일한 그 패턴으로 네. 얼마나 많은 슛 찬스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그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호주전. 네, 호주는 그래서 예외입니다. 네, 네. 비교 외다. 네. 네, 자 그리고 제 다음 팀 두 번째 경기 이틀 뒤죠. 8월 8일 오후 5시에 자 카타르와 만납니다. 카타르 만납니다. 이 경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분기점이 돼. 일단 왜냐면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경기. 일단 잡고 가야 돼요. 네, 그런 게임입니다. 이동환 기자가 일단은 카타르가 지난번 우리하고 붙었을 때와 다른 점 그리고 그 주목해야 될 선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가장 다른 점, 사실 전체적인 어떤 로스터 구성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가장 다른 점은 역시 이 우리와의 평가전 때 나오지 않았던 타일러 해리스가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선수가 평가전 당시만 해도 현장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 이 선수 부상이 있어서 아시아컵 못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햄스트링 부상 심해서 못 나올 것 같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카타르 농구협회 공식 어떤 10인 로스터에 등록이 됐고 선수도 지금 넘어가 있고 사우디에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에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와요. 네, 그래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우리가 사실은 기존의 어떤 예상대로 하면 브랜든 굿님만 어느 정도 제어하면은 우리가 카타르 상대로 좀 자신감이 생겼으니까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만약에 타일러 해리스가 어느 정도 괜찮은 컨디션으로 나온다면 야 이거 고민거리 늘어난다. 네, 이 부분이죠. 네. 수비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브랜드 굿은 사실 정상적으로 막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고 어떤 조직적 수비를 가지고 뭔가 이제 최대한 제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슈팅 효율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적어도 한 20점은 주는데 문제는 20점을 주는 그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를 없애는 수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타일러 그 해리스 선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비가 분산이 되면 양쪽으로 터져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 수비 조직력이 좋아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리스가 지난 카타르가 최근 치른 이라크전 때 25점을 넣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선수가 엄청나게 우리가 이제 뭐 겁내해야 할 그런 선수는 아닙니다. 예, 막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카타르가 지금 굿인 다음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선수는 맞다. 그렇죠. 예, 그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타르 우리가 팽팽한데 여기에 어떤 그 무거운 추 하나가 얹어지는 느낌이에요. 그쵸. 카타르 쪽에.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견뎌야 되는데 그 견딜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이제 흐름이 좋죠. 그러니까 활동력이 좋고 카타르가 사실 조직적인 힘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카타르가 첫 경기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경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굿인과 나머지 선수들의 어떤 호흡은 여전히 좀 불안할 수는 있다. 불안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약점을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근데 워낙 굿인이 레벨이 높은 선수고 타일러 해리스라든가 여러 이제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능의 합을 우리가 과연 조직적인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5대5로 봅니다. 솔직히 카타르.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네.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카타르랑 평가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뭐 KT랑 연습 경기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도 뭐 평가전은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평가전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레벨이죠. 근데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카타르는 우리랑 평가전 하고 나서 최소 3경기는 더 치렀어요. 그것도 막 일본, 막 사우디, 막 이라크 이러니까 컵 대회에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전력에 있어서 극대화를 시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지금 평가전을 치른 이후에 평가전을 다 치렀어요. 레바논도 마찬가지, 카타르도 마찬가지, 심지어 뭐 우리가 이따가 뭐 말씀드리겠지만 8강 결정전에서 만날 팀들도 마찬가지로 최근까지 평가전을 다 치르면서 조직력을 계속 빡 끌어올렸는데 우리는 그 카타르전 이후에 평가전 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는 안고 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앞두고 평가전을 치르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시아컵 나오는 팀들이 크게 한 2개 대회에 나왔거든요. 루사일컵인가? 루사일컵이랑 인터내셔널 베이루트 인터내셔널 컵. 이게 전부 다 결국에는 이 중동 쪽에서 열린 아시아컵 주요 출전국들이 나온 대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 심판들 데리고 평가전을 한 거고, 그렇죠. 그것도 두 팀 다 정상 로스터를 다 안 꾸린 채로. 그렇죠. 다른 팀들은 거의 정상 로스터 꾸리고 아시아컵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중동 시간대에 중동에서 경기를 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 큰 차이.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자꾸 협회 비판하면 좀 그런데, 협회는 이제 이번에 4경기에서 고무적이겠지만 사실 아시아컵 준비에 초점을 맞춘다고 봤을 때는 이 평가전이 아시아컵 준비에 되게 적합한 평가전 타이밍과 어떤 위치, 장소와 이런 것들이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구성도 그렇고. 이런 거죠.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치는데 모의고사를 쳐요. 근데 일단 그 집에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쳐봐. 한 두세 번 이렇게 쳐요. 괜찮았어. 그리고 거기 고사장 비슷한 데 가서 거기서 시험을 쳐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상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린 그거 안 하고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차이거든요. 맞아. 근데 정말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우리나라에서 평가전을 했어. 압도적인 우리나라의 팬들의 응원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심판들은 다 한국 심판들이어서 피바 룰에 지금 현재 룰에 대한 그런 분위기와 냄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 그리고 시간 맞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중동 시간대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 가서 해봐야 돼요. 네. 리듬이랑 다 달라요. 네. 그게 진짜 너무 커, 이 세 가지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정 문제인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평가전을 할 때 판정이 보수적으로 봐도 그냥 5대5라고 칩시다. 근데 아시아컵을 가면 기본적으로 중동이나 일본이나 중국 쪽은 좀 유리하게 가요. 왜냐면 파워게임에서 그쪽이 아시아권의 어떤 농구를 잡고 있고, 그죠. 그 아시아 그 연맹이 사실 돈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 스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쪽을 좀 유리하게 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판정에 불리함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치러야 돼요. 이거는 냉정한 현실인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사우디나 아니면 중동 쪽에 가서 게임을 해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판정에 어떤 불리함이 있으면 그 불리함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필수인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좀 많이 불안하긴 합니다. 네. 뭐 협회가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평가전 없이 그냥 바로 대회에 나갔으니 이번에 4번이나 평가전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뭐 웬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승 경험으로 가는 것도 고무적이다. 위닝 멘탈리티가 있으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뭐 평가전 4번 한 것도 솔직히 말해서 대단한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아시아컵 대비니까. 근데 그거는 그동안 못 해왔으니까 지금 한 게 다행인 거고, 객관적 시선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가 대회 준비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중국조차도 중국 내부에서 평가전을 많이 치렀거든요. 뭐 네덜란드, 몬테네그로 뭐 이런 팀들 초청해서. 근데 그들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내부적으로 언론이 비판하는 게 왜 중국 내부의 경기에서 심판들이 왜 우리를 편파해서 잘 봐주느냐. 그러면서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았거든요, 중국이. 그래서 그런 걸 다 꼬집어요. 왜 중국 가서 경기를 하느냐, 왜 중동 가서 경기를 안 하느냐, 이런 거 되게 많이 꼬집는단 말이죠. 이거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농구에 대해 굉장히 소홀했고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발전을 해야 돼요, 우리도. 개선이 돼야 되고. 이거는 진짜 제대로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일본이나 뭐 이제 레바논, 사우디 이런 팀들이 이제 참가한 그런 컵 대회들은 결국 해외 컵 대회거든요. 일종의 막 존스컵처럼 이런 것들. 초청 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못 간다는 건 기본적인 해외 다른 농구 협회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한국 하면은 사실 뭐 국제 세계 무대에서 좀 밀려났다고는 하지만은 아시아 레벨에서는 아시아 대회 앞두고는 충분히 나가면서 다른 팀들도 해볼 만한 파트너란 말이에요. 왜냐면 모의 대만이 될 수 그렇죠. 있는 거, 모의 일본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것조차 뭔가 컵 대회도 못 나갔다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우리가 기준점을 높게 잡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행정력 부족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국내에서 평가전은 국내 농구 팬들의 기대감 그리고 관심도 고취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정말 좋은데 그 다음에는 사실 거기까지 갔어야죠. 그래서 협회가 이런 부분 좀 잘 생각하고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아시아컵 최강 우승 후보 한 팀, 그리고 중동 2팀이랑 만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선전력으로 이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는 스케줄상 정말 심지어- 안 좋은 거죠. 심지어 예. 레바논은 뭐 이제 저희가 레바논 얘기할 차례긴 한데 레바논은 아라지 돌아오면서 지금 중동 언론과 중국 언론에서는 이 팀 무섭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라지 돌아오고 가보죠. 가보죠. 네, 레바논 바로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자, 네. 레바논입니다. 자, 레바논. 자, 이렇게 이제 10인 로스터가 써있는데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 뭐 국내에서도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라지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네. 자, 거의 저는 사실 로슨 오고 이제 아라지는 좀 아파서 못 나오겠다 이럴 때마다 로스는 어떻게 막냐, 레바논 까다롭다 이랬는데 아라지가 오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라지의 이제 경기력 이런 거 중요할 것 같고 로슨도 이제 어떻게 좀 녹아드는지 봐야죠.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베이루트 인터내셔널컵 경기를 좀 봤어요. 이란이랑 하는 경기를 좀 아예 하이라이트 말고 제대로 좀 봤는데 로슨이 저희 방송 전에 민주기자랑도 얘기를 좀 했는데 약간 레바논 요키치예요 지금. 좀 체중이 불어서 저는 처음에는 저러면 발도 좀 느리고 좀 움직임도 안 좋아서 약간 포워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그냥 인사이드에서 비비고 찬스 나면 다 빼주고 그리고 순간순간 기회 나면 그냥 가볍게 마무리하고 와 그냥 농구구단. 예, 농구구단이고 그리고 아니, 저는 사실 경기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레바논이 사실 이 가드들이랑 아직 로슨이랑 좀 서로 뭔가 아직 합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은 조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슨이 원하는 것과 이 가드들이 원하는 게 약간 아직 서로 맞추는 단계라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도 위력적이고 그리고 이 팀이 이란이랑 경기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약간 재능으로 몰아붙일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보니 막 1-2 지역 방어, 2-3 지역 방어 이런 거 막 계속 맨투맨 섞어가면서 계속 바꾸고 앞에서 프레스도 많이 붙고 굉장히 좀 조직적이더라고요. 네, 그걸로 지금 이란을 그냥 완전 깨부쉈는데 진짜 까다로운 상대가 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상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일단 아라지 얘기부터 하시죠. 아라지 아시아 최고 가드죠. 네, 카와무라 유키도 뭐 아시아 최고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서로 스타일이 많이 다른 유형의 최고입니다. 이 사람은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아시아 레벨에서.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대1을 굉장히 능하고요. 네. 두세 명이 붙어도 그걸 다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이도 전성기예요. 그렇다고 외곽슛이 없나요? 외곽슛 있습니다. 폭발력 있어요. 그리고 동료도 잘 살려줍니다. 어느 쪽에서 그 피바 아시아 베스트 5로 꼽았을 때 현역으로 유일하게 있었던 게 아라지였어요. 야오밍, 뭐 이젠넨, 뭐 파디 엘카티브, 뭐 하다디 이렇게 있을 때 거기 마지막에 들어간 게 아라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우리는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변수가 하나 있죠. 어깨 부상 이후에 그 대표팀에 합류 곧바로 한 겁니다. 뭐 대표팀에 선발 되느냐 안 되느냐 계속 얘기가 있었다가 그 레바논 내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대표팀 명단 발표 날 갑자기 한 5시간 전이었나요? 아라지는 몸 상태가 회복이 됐다 이러면서 갑자기 명단에 들어오더라고요. 살벌한 거죠. 큰일 났습니다. 아라지는 호주도 못 막았어요 거의. 호주가 뭐 올림픽 때 보면 프랑스전에도 엄청 잘했는데. 네, 그냥 유럽 수비수든 뭐든 처음에 좀 슛감 좀 안 올라와도 경기 끝나고 나면은 뭐 20 몇 점, 30 몇 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보면은 아라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카무라 유키 있죠. 이 카무라 유키와 아라지를 아시아권의 최고 탑 레벨의 가드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라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파괴력은. 왜냐면 카무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점의 어떤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패싱은 굉장히 좋은데 뭔가 이제 샷 크리에이팅 할 때 이제 팀 도면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아라지는 혼자 뭔가를 해요. 거기서 뭔가 이제 그래비티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이제 창의적인 패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의 뭐 마루 지노빌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뭔가 레벨이 좀 달라요, 이 선수는. 그래서 막기가 진짜 좀 힘든 선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라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농구에 대한 IQ가 워낙 높은 선수이고 로스하고 일단 합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좀 적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더블 메인 볼 핸들러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레바논이 그렇게 됐을 때 이 두 선수의 시너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지 좀 뭐랄까 겁이 나요. 근데 심지어 아라지 혼자의 원맨 팀이 아니라 뭐 로슨도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팀의 앞선이 굉장히 좋아요. 오랜 시간 합을 맞췄던 아미르 사우드 그리고 여기에 아라지가 없을 때 레바논의 주득점원 역할을 했던 세르기오 엘 다르위 여기에 뭐 다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유럽이 아시아 전체에서도 기대를 하는 레바논에서 기대하는 오마르 자말레딘 같은 선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선이 카림 제이눈 같은 선수들도 폭발력이 있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앞선, 그러니까 레바논의 전력 자체는 지금 최전성기에 올랐다라는 평가예요. 그게 나머지 선수들이 약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 선수들도 한국 선수들에 비하면 네. 한 0.5단계 비슷하거나 0.5단계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레바논 막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에 디디릭 로슨이 있죠. 우리가 워낙 아는 맛이잖아요. 아는 맛인데 여기에 두 명의 선수를 더 추가로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베테랑 알리 하이다르. 이 선수는 이제 전성기가 좀 꺾였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여전히 레바논에서 부동의 센터입니다. 그렇죠. 뭐 키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요. 한 2m 1cm 정도 되는데 지금은 좀 전성기에서 꺾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묵직해요. 그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여기에 레바논이 주목하는 또 다른 미래가 유셉 가. 이 선수는 2m 5cm인데요. 달리는 거 가드보다 빠릅니다. 거기다 블락슛 능력 기가 막혀요. 이 선수는 최근에 피바에서 기사에도 따로 언급이 됐을 정도로 맞아요. 되게 주목받는 선수예요. 미국 대학에서 지금 뛰고 있고 일단 슈팅 되고요. 스피드 좋고요. 약간 우리나라로 비교를 치면 여준석이에요. 레바논에서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슈팅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기복이 있지만 그 요르단이랑 베이루트 컵에서 붙었을 때 그 올라주원 아들들이 요르단에 있거든요. 올라주원 첫째 아들이었나요? 이 친구한테 연속으로 블락당하고 멘탈이 아예 날라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블락 타이밍도 좋고 근데 공격도 좋고 여러모로 이 레바논의 옛날 기준으로 보면 약점이 스피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스피드도 안 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3년 전 준우승했을 때보다 전력 자체는 더 그때 귀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잠깐 뛰었던 선수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말고 로슨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유타 랩터님께서 레바논은 옛날 엘카티프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주도의 아시아에서. 마이클 조단이라고 그랬던 선수고 종종 탑클래스가 나오네요. 레바논 시스템이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셨는데 레바논 시스템은 저희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조직적인 농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재능만으로 뭘 하려고 그러진 않고 엘카티프가 레바논 같은 경우에 이제 파워가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약간 유럽 하고 좀 섞인 그런 느낌이 있고 거기에 유스 시스템이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리고 할 말이 없네. 아니 기아 선수 마족이 아니라 알레찌였습니다. 알레찌 3년 전에는 근데 레바논은 결국에 우리가 지금 기대해야 되는 건 그 오랜 시간 대표팀을 이끌었던 그 아라지와 하이다르가 지금 부상과 그리고 전성기가 꺾인 상황이 좀 급격하게 꺾였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 중에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레바논을 최종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게임에서 만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수도 차라리 있는데. 맞죠. 근데 이게 아니면 카타르를 만나던가. 그죠. 근데 이게 마지막 게임에서 붙으니까 레바논도 계산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아라지의 컨디션도 올릴 거고, 하이다르도 이제 최근에 대표팀 합류한 거니까 그 친구도 올릴 거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농구를 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면 강한 이제 압박 그리고 트랜지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다른 부분들은 비빈다는 표현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결국 우리가 이기려면 국내 평가전 때 잘했던 거, 잘 나왔던 거, 3점 슛, 그리고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그렇다고 해서 레바논에 크게 밀리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크랙이 없는 거죠. 그렇죠. 크랙의 차이는 있는 거죠. 우린 이현준이 있긴 하지만 완벽한 볼 핸들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 그 볼 핸들링을 하면서 뭔가 이제 게임을 조율할 수 있는 선수가 아시아권 최정상에 2명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이 좀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파디 엘카티브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레바논 그 아시아의 조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레바논한테 엄청나게 크게 밀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항상 대등하게 싸웠고 이길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진 경기들이 많았죠. 중요한 순간에 우리 발목을 잡은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레바논과 지금 레바논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원맨쇼를 하는 거고 그 나머지 선수들이 파워는 굉장히 좋았는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파워 높이는 좋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엘카티프가 자기의 뭐 그래비티나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한국 수비가 다 깨부셨던 거고 승부처에서 그 왜 에이스가 그냥 승부처에서 그냥 닥돌해가지고 골 넣고 약간 르브론 제임스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때에 비해서 이제 테크닉적인 측면이 한국보다 약하지 않아요.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있지. 그리고 이제 그 팀 포맷 자체가 조직적인 포맷 자체가 지금 레바논은 정립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볼 핸들러 2명, 그러니까 변주를 줄 수 있는 볼 핸들러 2명이 있으니까 좀 무섭긴 해요.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전 선수들의 기량도 아라지 빼고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아라지 로슨 빼고는 다른 선수들이랑 우리나라 선수가 비교했을 때 전 밀리지 않는다고 보는데 기량은 가장 큰 차이는 전 경험이라고 봐요. 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 월드컵 예선도 치르지 않았죠? 그렇죠. 치르다가 말았잖아요. 근데 레바논은 그걸 다 뚫고 결국에는 월드컵까지 나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컵에서도 3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주축 멤버들이 거의 다 남아있거든요. 결승까지 올라가서 호주와 대등하게 싸웠다라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6년 동안 국제대회에서 아무것도 힘을 못 썼던 팀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의 차이가 기량의 차이보다 더 크게 다가올지 않을까? 심지어 거의 중동에서 열려, 대회가. 레바논 입장에서는 사실상 홈그라운드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레바논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슈퍼챗 잠시 좀 네. 보자면 체리님께서 대한민국 농구도 외국인 기아 선수 다음 경기 전에 뽑길 바라고 국대 이정현 선수 취재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희가 가지 못해서 취재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경기를 보고 최대한 기사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됐고,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주요 이슈 네. 정리를 해봤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 좀 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핵심이 결국에는 만약에 그래도 한 경기라도 잡는다면 최소 이제 조3위 이상을 가져간다면 이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고민할 일이 맞나? 일단 1승은 1차 목표 하자. 네. 그리고 어떤 상승세를 타면 2승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2승하면 조 2위, 1승하면 조 3위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향후 대진상 뭐 낫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 2위로 와일드카드전에 가면은 이제 다른 조 B조 3위랑 붙게 되고요. 조 3위로 가게 되면 B조 2위랑 붙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8강 상대가 중국, 뉴질랜드로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 8강과 별개로 와일드카드전을 결정을 해야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저희가 만약에 정말 너무너무 잘해서 조 2위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괌 혹은 시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네, 요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첫 번째로 괌은 아직 제가 방송 전까지 로스터를 찾아봤는데 로스터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피바에서 지금 뭐 포토 한 거 보니까 뭐 제리코 크루즈, 뭐 올해 필리핀컵, 그리고 뭐 조나단 갤러웨이, 뭐 타쿠미 후쿠다. 근데 이 선수는 왜 일본 이름인지 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다른 이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런 정도의 선수들은 합류를 한 것 같고, 어네스트 로스 주니어 이 선수가 에이스긴 한데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로스터가 발표돼야 알겠지만 괌, 이 팀은 좀 미스테리한 팀입니다. 아시아컵 예선에서 질 때는 정말 화끈하게 졌고, 이길 때가 아니라 막 중국, 일본을 상대로 접전할 땐 제대로 접전을 해요. 마지막까지도 싸워요. 근데 뭐 질 땐 진짜 화끈하게 막 4-50점 차로 집니다. 그래서 이 팀은 되게 도깨비 팀인데 과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시리아도 주축 선수들이 한 4명 정도가 제외됐는데 뭐 주의해야 될 거는 귀하 선수 캐런 드실즈, 이 선수가 이제 서아시아 리그에서 지금 뛰는 선수인데 득점력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오마르 쉐이크 알리, 그리고 앤서니 바카르, 이 두 선수가 지금 주축 전력인데 시리아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닙니다. 네. 예. 정상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는 전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조 2위가 돼서 이 팀들을 만나가지고 이겼을 때 8강에 가면 중국을 만날 가능성이 거의 99.9인데 중국은 해볼만해요. 맞아요. 오히려 중국은 양한생이 없고요. 저우치도 없고요. 자오즈웨이도 없고요. 정판보도 없고요. 거기 외에도 한 3-4명이 더 빠집니다. 이 도전했던 추이융씨도 없고요. 주요 전력의 50%가 빠진 게 이번 중국이고, 중국도 이번에 8강 이상을 걱정하는 상황이라서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레바논이나 카타르보다 중국이 낫다니까요 지금. 중국에 이번에 스페인 리그에 진출한 2m 21짜리 위자하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겁낼 거 없어요. 제일 겁내는 거는 지금 중국 멤버에서 왕준지 그리고 후진주, 이 두 선수밖에 없는데 이 두 선수도 우리가 극복 못할 수준의 전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높이가 이번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승부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8강을 가야 하는 말이죠. 그것도 심지어 A조 2위로 갔을 때 레바논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카타르랑.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가시죠. A조 3위. 만약에 A조 3위. 네. 우리가 A조 3위로 갔을 때는 B조 2위랑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또는 이란과 만납니다. 일본은 우리가 평가전에서 상대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 전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토가시 유키, 우리가 흔히 아는 토가시 큐가 왔고, 그리고 여기에 바바 유다이, 그리고 토미나카 케이세이, 그리고 한때 뛰지 않았던 일본 주요 포워드 요시 히로타카, 이 정도가 새로 합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아시아컵에서 네. 지금 전력 자체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가시키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선수인데 우리가 그럼 제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선수 누구예요? 슈터. 토미나가. 토미나가. 이 선수도 사실은 그렇게 위협적인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으면 막을 수 있는 선수고 조시 호킨스가 있고 바바 유다이가 있고 여기에 이제 제이콥스 아키라 이 선수도 지난번에 나왔었지만 그렇게 위력적인 선수는 아닌데 충분히 일본을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하고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이 그럼 2위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란이 내려올 것 같은데 네. 이란 전력을 한번 볼게요. 이란이 이번에 바헤디, 셰이키, 뭐 아미니, 레자 아이파르, 뭐 헤이다리, 잔게, 카제미, 아그아잔푸르, 라이미, 알리 아크바리, 몬지, 자파리 이렇게 멤버가 로스터가 나왔는데요. 뭔가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죠. 이란이 최근 세대 교체를 진행을 했고 최근에 그 이번 아시아컵 로스터에도 못 나온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야크찰리. 슈터 야크찰리가 못 나왔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뭐 자기 이란 리그에서 우승을 시켰던 우승 주역이었던 기르고리안도 못 나오고요. 심지어 여기 로스터에 있는 몬지도 부상 중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잘했던 잠시드는 이미 일찌감치 국가대표에서 모습을 만들어냈었고 우리가 이번 로스터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익숙한 이름 카제미. 카제미. 근데 뭐 카제미 위협이 아니에요. 맞아. 카제미도 그렇게 성장 못한 선수 네. 사실. 이 선수가 차세대 이스타 뭐 이렇게 했었고 예전에 이제 NC에서 뛰면서 굉장히 좋은 선수다. 아시아 최고의 뭐 4번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 대표팀에서 이란이 최근에 평가전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그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근데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무하마드 아미니. 2m 1cm의 프랑스 리그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이 선수가 어느 세대 선수냐면 양한센, 이주영, 이채영 이 세대의 선수인데 벌써 이란의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 NBA 드래프트도 참가했다가 아마 철회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잘해요. 네, 득점력도 좋고 전체적으로 포지션 밸런스도 좋고 신체 피지컬도 좋고 근데 이 선수 하나로 이란이 전력이 엄청나게 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해볼 만해요. 그래서 A조 3위로 가면 이란, 일본 다 해볼만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레바논한테 혹시나 져도 카타르 이기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8강에서 누구 만나냐? 필리핀, 뉴질랜드 만나요. 이게 좀 함정이라는 겁니다. 뉴질랜드도 이번에 세대 교체를 하는 멤버로 왔습니다. 예, 뭐 대부분 에이스는 캐머런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평가예요. 근데 최근에 브라질을 잡았어요. 네, 최정예는 아닙니다. 그 브라질이 최정예는 아닌데요. 그 중국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해서 브라질에게 좀 크게 깨졌다가 다음 경기에서 잡았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프로팀들 다 두드려 패고 그리고 5월에 있었던 호주전에서 이겼어요. 그 호주도 우리나라랑 붙었었던 아시아컵 예선의 그 전력이었고 물론 뉴질랜드가 이번 아시아컵에 나오는 그 전력으로 붙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다. 쉽게 봐서는 안 된다. 가볍게 볼 수 없는 팀이다. 여기에 필리핀은 함정이죠. 타마요 캔바오가 있으니까 여기에 브라운리가 있고 또 뭐 필리핀은 거의 뭐 페레즈부터 시작해서 일단 자기들이 갖출 수 있는 최정의 전력을 대부분 다 갖췄단 말이에요. 필리핀은 지금 캔바우 타마요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브라운 리를 중심으로 한 그 노련한 가드들 네. 이쪽이 문제거든요. 근데 캔바우 타마요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롤플레이 하나의 키 중에 한 명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되는데 필리핀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이게 뭐 A조 3위로 가면 우리가 뭐 이란, 일본 붙을 수 있고 뭐 괜찮지 해볼만해. 그리고 뉴질랜드, 필리핀 솔직히 우리가 질 것 같 한번 승부 볼만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힘을 얼마나 쓰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레바논을 꺾고 나서 2승 1패로 A조 2위로 올라갔을 때는 시리아 감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이길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체력 어느 정도 안배를 한 다음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붙으면 승부를 볼만한데 반대로 A조 3위로 갔을 땐 일본, 이란전을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리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나서 그 다음 게임이 뉴질랜드, 필리핀이라면 해볼만 하지만 부담이 좀 크다. 첩첩삼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레바논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쉽진 않죠. 그 중국도 해볼만 하다니까? 중국도 해볼만 해요. 거기 장신 포워드들 센터가 안 나와요. 중국, 일본은 다 해볼 만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잘 싸우고 이겨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불안하다. 네. 오케이. 근데 막 우리가 막 질 것 같은데? 무조건 질 것 같은데? 우리 졌어, 망했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그렇죠. 대회가. 왜냐면 한국도 지금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 보도에서 많이 나왔지만 지금 팀의 어떤 케미스트리는 맥스치니까 네. 그리고 이현주, 여준석, 이정현 이런 이제 재능 있는 선수들이 어떻게 잠재력을 펼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국도 충분히 해볼 만하긴 한데 네. 근데 객관적인 전력만 이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아 선수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게다가 적지이고 심판 판정 콜 같은 경우에도 5대5 불어주면 땡큐인 그런 지금 상황이고 5대5 아마 안 불어줄 거예요. 한 6대4 정도로 좀 많이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고 뭐 트래블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평가전에서 나왔던 최대 강점, 강력한 압박 수비 그리고 트랜지션 그리고 흐름에서 몰아치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들을 보인다면 해볼만은 하다. 그렇죠. 해볼만은 하다. 근데 예선부터 지금 1승 상대를 찾기가 좀 쉽지는 않다. 그나마 카타르인데 카타르도 정말 만만치 않은 팀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일단 중동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중동 팀이니까 이게 좀 변수고. 근데요, 저는 저는 무슨 이제 말을 하시려고? 다 어차피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또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어차피 저희가 다음 방송이면 조별리그가 끝났을 때거든요. 네네. 전 시나리오가 있어요. 민중구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일단 우리부터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 저는 카타르는 그래도 잡지 않을까. 네, 저도 카타르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카타르 잡고 8강 갈 것 같아요. 8강. 네, 일단 8강 갈 것 같아. 저는 진짜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워 지금. 네,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그 카타르 저는 1승을 한다고 보고 카타르 잡는다고 보고 저도 저는 레바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락지가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약간의 블러핑일 수 있겠다는 희망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2승 1패. 2승 1패.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 2위로 민종 기자가 말하신 그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희망과 응원을 포함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딱 거기까지. 네, 굉장히 최종 힘들지만- 성적을 좀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 성적이요? 전 4강. 4강. 선배는 것 같아요. 전 8강. 8강.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전 8강 혹은 예선 탈락. 8강 혹은 예선 예선 탈락? 탈락? 알겠습니다. 예선 탈락? 네. 전 저- 4강, 5월 8강. 저는 호주전은 질 것 같고요. 카타르전이랑 레바논전은 잡을 수 있다고 봐요. 레바논이 지금 알아요. 경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레바논이 지금 막 3년 전에 호주랑 막 대등하게 싸웠다고 해서 막 콧대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고 막 한데 전 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2승 1패 하고 네. 그 다음에 B조 2, 3이랑 붙잖아요. 전 시리아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시리아나 괌 둘 중에 하겠지만 시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시리아 로테이션 돌리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일단 8강에서 중국 만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우리나라 지금 세대에 있는 선수들은요 중국을 상대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중국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4강에서 그러면 누굴 만나느냐? D조 1위 뉴질랜드 혹은 필리핀을 만난단 말이죠. 네. 근데 필리핀 전력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D조 1위가 필리핀이 될 것 같은데 네. 필리핀을 만나서 2차 연장 접전 끝에 승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대한민국의 결승 진출 2003년 이후에 22년 만에 결승 진출을 생각합니다.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왜 섹시해. 하는 김에 네. 하는 김에 호주가 레바논 만나가지고 레바논 이기고 결승 가서 레바논 꼭 우승한다고 그러죠 왜? 예. 그건 레바논 아니에요. 절대 호주 못 이겨. 호주가 우승을 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결승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억가, 저평가 전 듣지 않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4강에서 호주를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저는 이거 엄청나게 큰 그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피바가 한국을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네. 죽음의 조 가. 대신에 이거 죽음의 조가 통과되면은 죽음의 조 통과하면 너네 결승까지 가. 이 시나리오를 써준 것 같아요, 피바가.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하나씩 좀 남겨주시죠. 어디까지 대한민국. 갈까요? 대한민국. 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들 망했다고.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 데이지 손이 이준호님께서는 3패, 이준호님은 잘 모르겠다. 제한축구는 8강 가자. 근데 저는 진짜 3패는 안 했습니다. 예선 탈락. 아니, 또 16강은 16강 없고요. 없어요. 예, 8강. 그건 월드컵입니다. 16강. 16강은 없고요. 네. 예, 8강이시겠죠. 예, 8강이 현실적이다. 뉴질랜드 대 필리핀은 상관없습니다. 뉴질랜드 올라오면 3년 전에 복수하면 돼요. 이대성 최준용이 복수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쵸. 그때보다는 뭐 재능의 합은 비슷하다 쳐도 팀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좋아졌습니다. 근데 케미스트리도 사실은 정말 국제대회 가보면 한계점이 뚜렷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예언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창원 LG의 파이널 4전 전승 누가 예상했었습니까? 제가 예상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3년 전승까지 갔을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민중구 드디어 맞는 건가? 하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SK의 리버스 스윕을 예상했지만 결국 7차전에서 졌습니다. 아쉬워요. 아쉽죠. 하지만 끝에까지 갔습니다. 99.9까지 갔단 말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결승 진출, 22년 만에 결승 진출을 예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